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제목은 2차전지 미친 급등, 이곳이 주도주의 힘이다. 2차전지 이탈자들, 비난자들 보고 있나? 막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좀 사실 좀 어그로 제목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쓰려고 했는데, 후반부에 조금 밑골을 달면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가는 굉장히 그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 그 파란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어 진짜 주도주의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뭐 솔루 첨단 소재 그동안 안 갔었던 것들, 그다음에 뭐 다 전반적으로 한 3, 4%씩은 뭐 5, 6%씩 오르다가 3, 4%씩 정도는 올라준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비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배터리 밸류체인들이 상승했다. 그래 참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바닥에서 조금씩 많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돈을 버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타자들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2차 전지는 개미들에게 최적인 섹터다.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향 섹터이기 때문에 언젠가 뭐 힘들게 견디거나 물 타고 하면서 견디고 견디면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즘에 빠진 것은 매크로 탓이 워낙 크다. 뭐 이런 부분이 큰 겁니다. 제가 오늘 조금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할 것이어가지고, 좀 나눠서 올린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뭐 일부 쇼 커버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매도들이 좀 놀랐을 것 같긴 해요. 후반부 약세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일단은 어저께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를 강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오늘 올랐었던 이유는 뭐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실적 강세에 따른 2차 전지의 수급이 유입이 됐고 포드 뉴스를 가만히 보다 보면 포드하고 포스코 케미칼의 연합을 보다 보면은 미국의 심장인 포드하고 GM이 둘 다 한국 배터리의 밸류체인에 올인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서버 벤더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게 포스코 케미칼이 선정된 거고 보게 되면 GM도 양극재는 어디 거 쓰죠? LG화학하고 포스코 케미칼 쓰고 포드도 포스코 케미칼하고 이쪽에 에코프로비엠을 쓴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막 다 완전히 우리나라 거밖에 주구장창 안 쓴다는 얘기예요. 뭐 미국의 심장인 포드하고 GM, 뭐 테슬라는 일부 파나소닉이 쓰고 있지만 점점 더 LG 엔솔이 비중을 높일 것이고 CATL이 좀 줄어들 것이고 또 뒤에 다른 리포트를 소개해드리겠지만 파나소닉의 비중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IRA 법안 때문에 이 파나소닉이 또 우리나라 밸류체인을 좀 쓴다는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또 그것도 있고 또 포스코 케미칼이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고퍼임에도 불구하고 52주 최고가도 아니고 완전히 사상 최고가 썼습니다. 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의 하나인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잘 나가주는 거는 좀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저도 사실 상대적으로 뭐 비중이 좀 워낙 작습니다. 이쪽에는 에코프로 이제 저는 뭐 전통적인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를 많이 갖고 있지만 특히 LNF를 많이 갖고 있는다는 거 다들 아실 거고 뭐 숙자들은 뭐 LNF 바에서 또 뭐 테슬라 바여서 뭐 너무 그런 것만 좋아한다라고 얘기는 해주시고 계시지만 어쨌든 저는 다 좋아를 합니다. 너무나 비난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양극재는 같이 간다라는 그 믿음은 솔직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고퍼를 합리화해주는 이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좀 더 싸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아쉬워 말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사상 최고가 쓰는 건데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래서 다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다만 LG 입장에서는 포스코 케미칼하고 이제 SK 쪽이랑 이제 또 결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좋지는 않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밸류체인이 정제까지도 한다고 하니 워낙 그 대기업들이 유일하게 다른 애들은 중견기업인데 포스코는 완전 그룹 차원에서 그 대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소재 회사에서 필드 회사에서 LG 솔루션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수집한 의견이긴 한데 뭐 이것은 뭐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모르겠죠. 많이 나서네 이런 느낌이다 라는 그런 필드에서 이야기가 있다, 이런 거는 재미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에코프로비엠 실적 이야기는 리포트들을 좀 언급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이 얘기 다 공통적인, 여기에 좀 얘기를 여기에 이걸 말씀드리면 좀 길어질 텐데 이 얘기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에코프로비엠이 물량을 포스코 케미칼한테 뺏기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요약해서 한투의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캐파가 18만 톤이에요. 여기 가운데 나와 있죠. 이 중에 3분의 2는 블루 오벌 SK 향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쪽은, 근데 이쪽에서 북미 포드 SK 온 조인트 배치에서 필요한 부분은 최대 20만 톤까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드가 에코프로비엠 양극재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이 북미 증설 계획을 상향하거나 아니면 양극재 세컨 벤더를 마련해야 된다. 나는 이 두 가지 대안 중에 후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자로 간다 해도 이런 것들이 기존 계획들이 뭐 차질이 빚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차질이 추정치가 하향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것이에요. 다만 SK온이 당연히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신규곡이 되면 당연히 포스코케미칼에는 너무나 이 거래선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밖에 없었던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너무나 좋은 뉴스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뭐 탑픽으로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은 대단한 실적을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온기가 점점 더 퍼지는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에코프로비엠도 분명히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LNF는 오늘 그래도 많이 올라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에코비를 따라간다고 볼 수 있죠. 현재 에코프로비엠 대비해서 76% 수준 시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80%까지 갔다가 결국은 또 뭐 70%까지 갔다가 어느 정도 계속 발맞춰서 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이번에 3분기 때 에코프로비엠하고 LNF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훨씬 더 앞선 1,400억 정도를 냈으니까 아직 LNF는 안 나왔지만 그 정도 컨센은 아니죠. 컨센보다는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참 대단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LNF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굳이 이 공장이 완벽하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부 뭐 중국 수출 추상 영향도 있긴 하지만 이 얘네들도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에코프로비엠이 잘 나오면은 LNF도 잘 나온다는 얘기니까. 근데 다만 매출액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익률 부분에서 에코프로비엠이 9% 정도로 나오는 거 보면 참 이런 수직 교열화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뭐 혹자는 LNF 찬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어쨌든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하셔도 저는 이것들로 인해서 같이 다 수익을 가져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를 마음 아프게 해도 저는 제 수익을 챙기면서 유튜브를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의 이 안티 댓글을 보고 제 의견을 안 말씀을 드리는, 제가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참 양해해 주시면 사실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세게 얘기하는 척 했지만 아무튼 오늘 또 약세였던 동박에 대해서 화려한 급등이 사실 18%까지 올랐다가 뭐 10% 정도로 끝나는 것 같은데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라고 얘기가 되고 생각돼요.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계속 동박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저가에 담지는 못했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30% 40%가 가격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전기료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였었는데 유럽의 에너지 가격은 천연가스 가격에 어떻게 보면 연동이 되는 그런 구조로 특이하게 돼 있죠. 어떻게 보면은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 신재생 이런 것들은 다 기본 에너지로 먼저 충당이 되고 마지막에 제일 추가로 쓰는 에너지 비용이 그게 전기료로 측정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천연가스 비용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30-40% 하락했다는 것은 전기료가 조금 더 안정화를 찾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어쨌든 뭐 이런 소재 첨단 소재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이유는 확보를 하지는 못했는데, 뭐 대주주 쪽에서 뭔가 더 액션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이런 워낙 저평 뭐 거의 4분의 1, 5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느 기관들에서 한 번에 매수가 들어갔는지, 이런 거는 한번 좀 밝혀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시는 분은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에코프로가 MSCI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죠. 작년에 한창 난리가 됐었죠. 완전히 배터리에서 다 난리 났을 때.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김철중 의원님이 유명한 애널리스트 퀀트 쪽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 1위부터 7위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데 에코프로가 3.8조 원이면은 그 시총 규모로는 보면은 무조건 들어갈, 뭐 작년에 뭐 첨보가 들어간다 만다 했는데 요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첨보 같은 경우는 IRA 법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의존도가, 결론은 팔았을 거면 옛날에 IRA 법안 나왔을 때 팔았어야 돼. 저도 첨보를 좀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미 늦었으니까 저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결론은 첨보는 아예 중국 쪽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IRA에는 중국을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센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인 거고, 어느 정도 오늘이나 좀 회복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어쨌든 에코프로가 이렇게 수급도 굉장히 좋은 이슈인 MSCI, 뭐 안 좋다는 분도 있지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작년에 MSCI 때문에 다 LNF, 에코프로 비엔 다 난리 났었죠. 네, 그렇고 테슬라 실적 발표도 오늘 밤, 이제 내일 아침 새벽에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얘네들이 사실 성장주긴 한데 금리로 인한 디스카운트를 받는 게 요즘에 시기잖아요. 근데 사실 테슬라는 부채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장주인데 금리로 인해 디스카운트도 크게 없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이런 수요에 대한 문제, 배터리 4680에 대한 문제, 이런 그런 오버행 이슈, 이런 트위터 매각에 따라서 이런 테슬라 주식을 파는 이런 이슈가 있어서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지만 저는 또 매수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테슬라이라고 욕하셔도 뭐 제가 투자를 하는 거 제 돈으로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냥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좋지가 않았어요. 예, 뭐 다른 섹터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기업 뭐 7천원인가 8천원짜리 인수를, 요즘에는 카카오가 뭐 네이버에서 뭐 인수했었을 때의 반응처럼 뭔가 확실한 것들이 인수하더라도 시원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소외되었다라는 얘기가 들고 있고, 바이든 11월 중간 선거 부분도 이런 친환경에 대한 미국 정책, IRA 법안 이런 수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번곡점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좀 정치까지도 좀 들여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또 다음에 차차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일본 밸류체인 리포트는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시사점에 큰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일본 밸류체인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요즘에 배터리도 많이 혼다, 토요타 다 우리가 수주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좋은, 그래도 섹터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 2차전지 내에서 또 그렇고 전체 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역시 끝까지 장투하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 이렇게 지금 매크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거의 이익이 난다는 거는 사실 뭐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되면은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알려줄 것이라고, 개미들이 투자해야 되는 종목은 오직 2차전지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영상들은 좀 더 제가 특집이나 뭐 이렇게 간간히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